재형이 군대를 가자 재형의 가장 친한 친구와 연애를 했다는 윤영의 사실. 이번 15화의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야, 이건 선 넘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요.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복수가 목적이었다면요. 그리고 그 복수가 자신을 아프게 했던 재형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린 선택이 되었다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영과 재영의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인간은 상처받았을 때 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나서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돌아오는 구조를 살피려고 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윤영의 행동을 악의가 아니라 감정에 실패한 처리 방식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장면은 복수의 성공이 아니라 복수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복수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계획이나 악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냥 내가 받은 상처를 상대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감정적 선택, 이 정도 의미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하나의 해석들을 제안하는 영상이거든요. 이 장면을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정신분석 매니아는 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가능성만 열어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윤영님과 재영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탐정님들이 충격이 빠졌죠. 뭐야? 우리 윤영님. 자, 어떤 행동을 했냐? 재영씨가 군대 가기 전에 점점 자신에게 소홀해지자 굉장히 이제 칼을 갈았죠, 속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이별을 한 후에 재영씨가 군대 간 후에 재영씨의 베프와 연애를 하게 되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환승연애를 보고 있는 많은 20대 남성들의 충격적인 트라우마, 고무신 거꾸로 신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 윤영님이 이제 정통으로 이제 까버린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재영님도 일기에 그렇게 적으셨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론이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헤어질만 했다. 처음에는 뭐 윤영씨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재영씨도 뭔가 좀 철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재영씨가 더 잘못했겠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듣고 나서 여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대에서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연애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재영씨의 가장 큰 베프랑 연애를 하게 되면 결국 윤영씨로 인해서 이 두 사람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지겠죠. 이 베프랑 이 재영씨의 사이도 깨진 건가 동시에 윤영씨도 이제 그 베프랑 헤어지게 되면은 정말 이제 두 사람 모두와 사이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환승연애에 출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재영씨 베프와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윤영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는 대충 그 이유를 짐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거는 윤영씨가 재영씨에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하는 중에 후반부에 나에게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나의 자존감을 확 깎아먹은 재영의 그런 짜치는 행동, 맨날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나를 챙기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윤영씨가 많이 약간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재영씨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윤영씨는 약간 이제 최악의 선택을 했죠. 최대한 이제 재영씨에게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아픈, 군대에 딱 가서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머리가 빡빡이가 된 그 순간에 재영씨의 가장 큰 베프와 연애를 딱 해버림으로써 비록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이긴 하지만 실제로 윤영씨의 마음은 그 베프와 잘 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재영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다. 즉, 복수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영씨가 이제 15화 때 이제 극도로 빡친 모습을 보이면서 다 좋은데 나 하나 진짜 원망스러운 게 있어. 왜 그때 너는 내 베프랑 연애를 했던 거야? 라고 따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를 기점으로요. 원래 윤영씨랑 그 재영씨가 대화를 했을 때는 이 당시에 이제 13화 때 그 평창독이 있었을 때 윤영씨의 모습인데 크게 입을 가리거나 그런 제스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때 당시 대사도 나 그때 연애할 때 오빠랑 연애할 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라고 할 때 모습인데 크게 입을 가리거나 그런 제스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영씨가 과거 얘기를 꺼내는 그 순간부터 윤영씨의 신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지금처럼요. 입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려요. 플러스 엄지손가락 보면 알겠지만 힘이 꽉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 옆쪽에 양옆을 계속 꼭 누르는 자세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도 윤영씨의 이 자세를 똑같이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나올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입술에. 그리고 입을 가린다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플러스 왼손에 힘이 꽉 들어가요. 그리고 자세도 상당히 방어적이죠. 이런 식으로 닫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재영씨가 딱 그 얘기를 할 때 나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옛날에 대해서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자세가 딱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재영 씨가 일본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요. 재영 씨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순간 윤영이한테서 타격이 갈 거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영이가 이제 계속해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그 이전에도 평상동에서부터 인터뷰를 계속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윤영 씨가 죄책감 혹은 방어 반응이 지금처럼 엄지가 왼손이 꽉 힘이 들어간다거나 입술을 이런 식으로 가린다고 하는 동작들이 계속 나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가에 손을 대요. 그 이때를 기점으로요. 이 윤영 씨가 계속해서 입을 가리거나 혹은 이와 같이 이마를 난감한 듯이 긁거나 계속해서 자기 볼을 꼬집은 등 긴장 완화 반응, 스트레스 완화 반응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입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반응은 죄책감입니다. 왜 윤영 씨가 그러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저는 지금 윤영 씨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윤영 씨는 성공적으로 이제 복수를 했습니다. 재영을 이제 매겨버렸죠. 훈련소에서 이제 미쳐 날뛰는 거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전 여자친구가 자기 베프랑 잘 되는 걸 보고, 재영 씨도 느낄 거 아닙니까? 아, 얘는 정말 내가 치명적인 순간에 이제 타격을 딱 입혔구나라고 해서 윤영 씨의 그 복수는 성공적이었어요. 재영이가 굉장히 괴로워했고, 몇 년이 지나서 결국 재영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윤영 씨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윤영 씨가 계산을 못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요. 저도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바로 복수는요.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윤영 씨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당시에 윤영 씨는 이제 베프와 연애를 함으로써 재영 씨를 매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요. 매기고 난 후에도 내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재영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역으로 돌려주고 당시 연애 때 나를 매겼던 나를 매겼던 그 오빠애들을 매겨버리는 건 좋은데 여전히 나는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복수라는 것 자체가 그 에너지를 이제 외부로 투사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어쩌면 윤영 씨와 그 베프도 오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윤영 씨의 목표는 그 사람이 순수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재영이가 보고 괴로워하는 거를 아주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도 이제 빠그라지는 거고요.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도 빠그라지는 거예요. 즉 오히려 그 윤영 씨의 이 복수가 윤영 씨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 깔게 만들고 더 지금처럼 윤리적이나 뭐 도덕적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 죄책감은 재영에게 미안했다라기보다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추락해서 재영 오빠를 한때 내가 좋아했던 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감정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그 순간 단순히 재영에 대해서 미안해한다기보다 이 환승연애에 나와서 바로 그랬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 한다는 게 윤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이 꽃반영 윤영 씨가 계속해서 입을 가리거나 난감해하거나 어떤 말도 재영에게 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죄책감 어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즉 윤영 씨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재영 오빠에게 복수를 하는 나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해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 마냥 그런 자신을 꾹꾹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재영이가 이제 정통으로 그걸 딱 얘기하는 그 순간 입을 싹 가려버리면서 아 맞다 내가 그때 그랬지라고 하면서 그때의 자기 자신을 재영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하고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 과거의 자기 자신 그런 행동을 했던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되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거죠. 근데 동시에 재영 씨가 굉장히 성숙해요. 그런 윤영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요. 이번화의 제목처럼 재영 씨는 윤영 씨를 용서함으로써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어쨌든 너가 그렇게 행동한 거는 윤영아 너무 스스로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바라보지 말고 죄책감에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마. 왜냐면 너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는 실제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너를 챙겨주지 않은 게 컸잖아. 정말 미안했어 라고 함으로써 단순히 이거는 재형이 윤영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재형이 윤영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끔 전 남자친구로서 한때 소중한 기억을 간직했던 사람으로서 그 문을 열어줬다는데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재형을 보면서 윤영 씨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자기 자신을 용서함과 동시에 과거의 그런 재형 또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만나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놓아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후반부에 윤영 씨와 재영 씨가 지금처럼 이제 끌어안고 서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후련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환승연애에서 가장 이제 무난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제 후련하게 놔주고 각자 갈 길 가게끔 이제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백현 씨에게도 나중에 재영이한테 고마워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영 씨가 만약에 너는 그랬네, 안 그랬네, 아니네, 네가 그랬네, 마네 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와가지고 계속 싸우는 꼴밖에 안 나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놔주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장면이긴 한데 이런 과정이 지금 재영, 윤영은 없이 이제 서로 깔끔하게 서로를 이제 보내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 봤을 땐 저는 재영 씨가 상당히 좀 성숙하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 재영 씨 별명이 원래 커피였다가 제가 이제 뻐끔이로 바꿨거든요. 담배 너무 많이 핀다고 시청자분들이 그래가지고 탐정님들이 뻐끔이로 바꿨습니다. 이 뻐끔이가 그래도 담배를 많이 피지만 지키건 지키고 또 선도 되게 굵고 남자답고 좀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화를 이거 윤영이 이 옆에 내가 이거 나쁜 놈입니다. 이 나쁜 년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비록 윤영 씨도 그 당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나도 잘한 게 없고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이 나를 파괴하는 행동이었구나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묻어두고 괴로워했을 텐데 재영 씨가 그거를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윤영 씨와 같은 실수를 했고 또 재영 씨와 같은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은 용기 있게 이 환승연의 포에 나와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까발려지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신의 과거를 용기 있게 대면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두 분의 용기를 굉장히 높게 사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군대 가신 분들은 정말 여기서 이제 트라우마의 재발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고무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도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윤정 씨도 이 자리에서 백현 씨를 만났고 또 재영 씨도 마찬가지로 또 자신의 짝을 찾을 수가 있겠죠. 뻐끔이만 조금 줄이고 그러면 또 훌륭한 자신의 새로운 짝을 방송 이후에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뻐끔이야, 우리 꽃반요 두 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봤고요. 뭐 이렇게 베프랑 연애를 했다는 것만 놓고 보면은 좀 거시기해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저와 함께 통시적으로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닌 어떻게 우리가 그 과거를 해석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환승연애가 다른 연프와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이 불량연애 같은 경우는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그저 담담히 자연스럽게 내보인다는 차이에 불과하지 않나.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환승연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때 속대말로 좀 찌질했지 저렇게. 그리고 우리도 한때 나와 연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지만 않았지. 저거 한 대 좀 쥐어박아 만드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겪지 않나라는 거를 되돌이켜 본다는 측면에서 저는 환승연애가 단순한 연프라고 보긴 어렵다.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를 충분히 캐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의견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견도 괜찮고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부디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한번 편견 없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넓히는 기회장이 제 동영상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